3월 3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일단 SBB 파이낸셜 그룹 파산이 확정이 되었고, 노동 지표가 발표되었지만은 그냥 반반. 지금 전체적인 이슈가 SBB 이슈 그리고 이번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다 반반인 것 같아요.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가 빠르게 개입해서 투자자들을 보루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SBB 매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또 발언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판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국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산분리법으로 인해서 기업이 금융기업을 매수하는 게 안 되지만은, 인수하는 게 안 되지만은, 미국은 상관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3월 역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뭐 30만 개로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지만은 또 시간당 임금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경제지표, 이 소비자 물가지수까지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망치가 과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뭐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뭐 6%대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6%대 나올 것이냐, 그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4, 15, 뭐 16일까지 또 달달이 이제 줄줄이 경제지표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연합의 이런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또 공개가 되죠, 전후로. 그래서 2차 전지 업종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증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가 이번 주에 대한 총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CPI 인해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3월달 FMC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FMC 일정을 보시면은, 자, 1월달에 한 번 하고, 그리고 3월달에 한 다음에는 이제 5월달에 2개월간의 텀이 있죠. 근데 5월부터는 5, 6, 7 연속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결론적으로는 3월달이 5, 6, 7 가기 전에서 마지막으로 이 상반기 6월까지의 이런 금리 동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1월 달에 우리가 0.25% 베이비 스텝 하면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이렇게 달달이 이 금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월 달에 큰 폭의 이 금리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3월 달 들어서 만약에 빅스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5, 6, 7월 달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있을 이 금리 FMC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장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늘었어요. 또 올랐습니다. 이게 계속 거의 시간마다 바뀌고 있어서 지금 빅스텝 확률이 68.3%로 또 크게 2배 이상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시간마다 바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크로 지표라고 하죠. 매크로 지표를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없다. 물론 이번 SBB도 이 김흥록 기자님이 3월 10일 날에 뱅크런 우려된다고 이미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그렇게 이 뉴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인에 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식 소식을 접하는 유튜브 이런 데도 이런 뉴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뉴스 도배되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쥐뿔도 모릅니다. 그냥 이런 일정과 이슈 리스크들이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랴부랴 분석이라는 것들을 해서 사실 조회수 빨아먹기 위해서 이제 좀 어그로를 끄는 썸네일들을 만들고 제목을 만드는 거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지금 아까 제가 인트로 노래 올려드렸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 종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건지만 조금 확인하시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SBB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지금 이 신용에서 계속 걱정하고 있죠. 이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저축은행 관련된 이슈들. 지금 이 파이낸셜 프로젝트 대출이 보통 저축은행이랑 이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연체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2, 3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뭐 증권사 이런 데서 몇 개 부도 나면은 또 똑같습니다. 뱅크런 이슈 또 다시 발생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저렇게 빠르게 이틀 만에 투자자 보호 위한 펀드 만들고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택도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택도 없기 때문에 한 터지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눈치 보고 또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네 책임 내 책임 싸우고 전 정권 나오고요, 윤석열 대통령 욕 나오고요 하면서 또 한 달 끌다가 투자자들 돈 회복 못하고 저축은행 파산 사건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이 되지만은 걱정만 할 뿐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바뀝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그냥 인식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래서 항상 지금같이 방향성이 없는 정책 여러분들 비중만 잘 지키시면 돼요. 비중만 잘 지키시면은 어떤 종목이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변동성 계속 높다.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데도 그냥 뭐 제가 장전 단타 들어가고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리스크 높은데 막 거기 몇 천만 원씩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네, 비중 조금만 지금은 좀 줄이시면서 시장을 견뎌야 되는 시장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 좀 제목 못 바꿨네요. 자, SM 이제 경영 인수권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고, 뭐 그렇다고 주가가 급락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주가가 급락하기에는 카카오가 1조 원 넘는 금액을 들여서 주당 15만원 공개 매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이브가 여기 맞받아치기 힘들죠. 사실은 1조 원 투자한다는데. 그래서 하이브가 한 발 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 내용은 좀 바꾸도록 할게요. 네, 요 정도 내용이 있고, 지난주 이제 뉴욕 증시 종목들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죠. 운전자 뭐 핸들 빠지고 스팅어리 힐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제외하고는 지금 금융주들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월요일날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폐배터리 다 똑같습니다. 14일 전후로 핵심 원자재법 초안 공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지금 뉴스도 보면은 우리 2차전지 K 반도체 K 뭐 배터리 좋을 수 있다는데 개뿔 핵심 원자재법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줄 알고요. 미국 반도체처럼 초과입 환수 나오고 기술력 공개해야 된다는 초안 나오면 어떡할래요? 배터리주도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 썸네일 좀 제발 믿지 마세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썸네일 몇 개 올려버리려다가 괜히 그럼 또 욕먹으니까 안 했는데, 그냥 저도 이제 아침에 유튜브 보고 뉴스 경제 TV 보고 하면은 뭐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K 배터리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면 이거 2, 3년 지나면은 100% 먹습니다. 이런 썸네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역겹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좀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핵심 원자재 뭐 초안 지금 받으신 분 있나요? 네, 없죠. 아무튼 자, 열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다음 주 어떻게 할까 좀 이제 어지러운 상황에서 보고 있는데 뭐 다 자기들이 맞대. 네,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테마 하나 잡히면 막 100%씩 오르잖아요. 100%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팔아버리지.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개별주 테마 장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100%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100%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좀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들 제가 올려드리는 거 좀 잘 살펴보세요. 네, 일정들 잘 올려드리고, 수출 협정 재연장하죠. 협정 파기되면은 곡물 관련 테마주도 급등하겠죠. 물론 지금 설탕이라든가 뭐 다른 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월요일에 요거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CPI 나오는 거, 그리고 핵심 원자재법 초안 아무도 모르면서 2차 배터리 뭐 K 배터리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네, 좀 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일날 수요일날 여전히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뭐 인터 배터리 하니까 배터리 관련 특히 티라유텍이 지금 상한가도 가고 지난주에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테마에 편성되는 거는 굉장히 좋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일본 방문 있고요. 지소미아 빨리 좀 다시 정상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제외하고는 이제 금요일까지 정말 이 빨간색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주요 일정들이 없어야지 그냥 스무스하게 시장이 흘러가는 거고, 스무스하게 흘러가야지 우리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계속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잘한 거 아니지만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게 정리될 것인지 또 다음 주 증시 뉴스 지속적으로 확인을 좀 하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몰라 정말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크리셨으면 저는 내 새벽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